안녕하세요, 차로범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천 영상 올린 거에 이 장항 송림 산림욕장이 8월 말에 오면 되게 예쁠 거라고 했잖아요.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사실 이 맹문동은 저희 집 아파트 화단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있으니까 훨씬 예쁘네요. 우와. 축제는 지났어요. 축제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8월 31일이거든요. 축제는 지났는데 이 맹문동은 9월 늦게 피는 것은 10월에 피는 것도 있어서 그때 오셔도 좀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철어범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천 장항 송림 산림욕장이고요. 맹문동, 예쁜 맹문동 앞에서 좀 쭈절쭈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여기서 끝까지 말을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예쁜 맹문동 앞에서 좀 또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시 다국적 배낭여행이라고 아시나요? 세계 곳곳에 있는 배낭여행자들을 모집을 해서 숙소와 이동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키지 여행의 장점과 자유로운 배낭 여행의 장점을 합쳐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 성향에서 굉장히 좋은 여행이었던 거고, 저랑 정반대의 여행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다국적 배낭 여행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10년도에 미국 서부 여행을 이 다국적 배낭여행 트랙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도에 유럽 여행을 또 이 다국적 배낭여행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 왜 이렇게 옛날에 갔던 거를 소개를 하냐? 그 뒤에는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다국적 배낭여행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이 넘어버린 저는 더 이상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와 2012년도에 다녀왔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은 대부분 이동 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안전한 숙소를 잡았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다국적 배낭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숙소를 다 예약을 해놨고요. 이쪽 숙소 앞에서 내 짐과 내가 전용차를 타고 다음 숙소 앞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숙소에서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숙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숙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숙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아요. 나는 5성급 호텔 아니면 잘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잡는 숙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호텔급 그 호텔들이고요. 아니면은 캠핑장에 있는 로찌를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로찌 자체는 이제 오두막이라는 뜻인데, 이제 큰 캠핑 사이트에 있는 그 여행자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국적 배낭여행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영어 사용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어 리더도 모든 그 안내를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자들이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는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문적인 이유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이유로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다국적 배낭여행이 굉장히 여행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신청해서 갔는데 전부 다 한국인들이 와서 나는 한국말만 사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나라별로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 이상 한 나라에서 오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행 갔다 왔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갔던 게 이제 미국 서부였는데요. 미국 동부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다 도시들이니까. 근데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자연을 품고 있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서부를 일주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트랙 아메리카라는 다국적 배낭여행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하니까 대중교통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트랙 아메리카로 할 수 있었던,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이 뭐냐면, 첫 번째가 텐트입니다. 제가 신청했던 프로그램은 제가 있는 날수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텐트에서 숙박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반은 텐트 숙박, 반은 호텔 숙박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면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를 계속 메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낯선 곳에서 나 혼자 텐트를 피고 잔다는 것도 사실 좀 두렵고요. 근데 같은 팀이 함께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여서 자니까 훨씬 안심도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는 날은 밤마다 무조건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는 날은 저녁 식사를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뭐 오늘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준비를 한다면 그 다음번 캠핑할 때에는 뭐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뭐 그 다음번 캠핑을 할 때에는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룹을, 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저녁을 준비해주고 치우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자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주는 것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저는 소불고기 양념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캠핑 사이트 들어오기 전에 그 큰 대형 마트를 무조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맥주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뭐 간식거리,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을 준비하는 팀은 저녁거리를 사야 하니까, 그래서 고기만 사서 그 소 불고기 양념을 재워놨다가 냄비밥이랑 같이 해서,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맛있어 하면서 나중에 그 냄비밥에 눌러붙은 누룽지까지도 다 먹더라고요. 저 혼자 배낭을 메고 갔다면 절대 하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 아메리카가 또 이색 숙소를 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사막으로 한참을 달려 들어가다가 이제 카우보이 캠프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침낭에 누워서 잤는데요.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깼는데 정말 별이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눈앞에 별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별들이 눈앞에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모뉴먼트 밸리라는 곳에 갔을 때인데요. 그때 인디언 숙소였던 것 같아요. 전통 인디언 숙소에서 이제 다 같이 잠을 자고 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마 혼자 여행을 갔다면 그런 숙소를 찾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예약해서 잠자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체로 여행 프로그램에서 아예 그거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그렇지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일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라스베가스에 들어간 첫째 날 드레스업을 하고 어디를 갔냐면요. 리무진을 타고 그 리무진 안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라스베가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거기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춤추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면서 리무진 안에서 또 술 마시면서 같이 막 놀고. 내가 혼자 갔다면, 아니면 친구와 갔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돈이 많으면 리무진 빌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리무진에서 나하고 한두 명 앉아서 뭐가 재밌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팀이 15명인가 13명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티가 훨씬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용기도 우리 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 여행을 제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유럽을 가려고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하게 정말 제한적인 돈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는 유럽을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나라라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한 나라라도 더 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막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 갔다 왔던 이 다국적 배낭여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럽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국적 배낭여행으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다국적 배낭여행은 우리나라 패키지랑 다르게 이제 공항에서 출발해서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 신청한 친구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영국에서 출발했거든요. 영국의 한 호텔 앞에서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 런던 올림픽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짜보다 한 3, 4일 전에 가서 그 런던 올림픽을 좀 즐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있다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과 숙소만 이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거지, 뭐 나의 개인적인 여행이라던가 내가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 써준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여행인데 숙소와 이동만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여행할 때 이 다국적 배낭여행을 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소도시들 있잖아요. 한 번쯤 가면 좋겠지만 내가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또 다시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잠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잠깐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한 3, 4시간 구경을 하고 원래의 목적지로 가니까 내가 이동하면서 쓸 시간과 내 노력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갔던 도시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곳은 베로나랑 독일의 드레스덴, 이런 도시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우연찮게 들렸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갔거나 친구들이랑 함께 갔다면 그 도시까지 제 일정에 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아시다시피 치안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잖아요. 소매치기도 많고, 대중교통을 타고 프랑스 곳곳을 다니는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행자에게는 굉장히 도전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이 여기에서는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날 같이 여행할 팀이 꾸려져요. 근데 팀을 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너 오늘 어디 갈래? 이제 그 루트가 같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오늘 거기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그럼 나는 에펠탑 보고 나서 난 다음에 딴 데 갈 건데 그럼 에펠탑까지는 같이 갈까? 이런 식으로 팀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조금 안전에 조금 내가 불안감이 좀 드는 지역에서는 저는 이 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조금 조용히 혼자 여행하고 싶다 하는 날은 난 오늘 혼자 다닐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누구도 막 서운해 한다거나, 왜 우리 어제도 같이 다녔는데 오늘도 같이 다녀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혼자 다니고 싶은 날은 혼자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조금 불안감이 조금 드는 지역이라서 같이 하고 싶은 날은 아침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팀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함을 느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야경이 예쁜 데잖아요. 근데 야경은 밤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인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면 그렇게 야경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팀이 꾸려지다 보니까 그 팀과 함께 이동을 하고 또 같은 숙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조금 편안하게 야경을 보고 같이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니스에 갔을 때 호주에서 온 친구가 자기는 케니스라는 지역을 갈 거라고, 케니스 유명하잖아,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니스가 그때 너무너무 예뻐서 니스에 흠뻑 사랑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니스를 두고 어디를 가?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케니스 듣도 보도 못했어, 이제 얘기했는데, 혹시 몰라서 찾아봤더니 칸이더라고요. 칸 영화제 하는 그 칸을 케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케니스가 칸이라는 걸 안 순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찾아본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여행을 오기 전부터 이제 케니스를 갈 거라고 마음 먹고 그 여행 가는 루트를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도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니스에서 칸 여행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거나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의 매일 밤 파티를 했어요. 미국은 약간 소규모였는데 유럽은 그 대형 버스 있잖아요. 리무진 버스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가득 친구들이 타고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 넘었겠죠? 그 친구들과 매일 밤 파티를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뭐 술만 마시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로마에서 토가 파티라는 걸 했어요. 이제 토가 파티가 뭐냐면 내 침대 시트 있잖아요. 내가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 시트로 옷을 만들어 입고 파티를 즐기고 또 베네치아를 갔을 때에는 베네치아 도착하니까 투어 리더가 너네 여행하면서 그 가면 하나씩 사놓으면 좋을 거야. 우리 가면 무도회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을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날 저녁에 가면 무도회를 했는데 맨날 보던 친구들이고 맨날 같이 저녁에 술 마시던 그 맨날 파티하던 친구들인데 또 가면을 쓰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날 파티도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티롤에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뭐 남미에서 온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보고 무슨 뭐 그 익숙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온 친구한테 그런 편지를 받아보겠어요. 그렇게 여행 일행들한테 모두 생일 축하를 받고 또 그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은 거를 보내주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소중한 그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트랙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소에 굉장히 예민하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패키지가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이 아주 잘 맞아서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뭐 숙소나 이동수단 같은 거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모든 계획을 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딸이가 배낭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첫 배낭여행은 이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좀 쌓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갈 때 혼자 배낭여행을 간다면 그래도 조금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가니까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서천에 와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데 가서 여행하는 영상을 저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